문재인과 최순실 이 두 사람은 한국 정치의 양극단에 있는 매우 닮은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 한 경제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기업적인 준조세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즉 미러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780억이 넘는 이런 준조세 형태의 모금을 의미를 하겠죠. 여기에 정경련이 개입되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이 한마디로 두쟁이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본인은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 유엔의 대북 인권 계리안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이 오래되어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회의에서 다수 의견을 통해 기권으로 정리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찬성을 했는지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기권을 했다라는데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측근들이 어느 것이 사실인지 그 자체를 지금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을 빌자면 자기는 어디에도 정확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TV에서 말을 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 명감독이죠. 1950년에 만든 영화 라쇼몽에 보면 한 무사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은 죽고 도적한테 칼에 맞았어요. 아내는 겁탈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인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말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람이 새로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억을 재배열을 해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영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곤 하는데요. 자, 문재인 대표가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모호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국가의 통치형이, 즉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북하고의 중대한 어떤 뭔가를 정상회담 직후에 해가고 있는데 거기 과정에서 통치행위로서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모든 것을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현재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웃기는 짜장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개뿔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기껏 그 입을 못 참아서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NLL 문제에 대해서 NLL에 대한 이 변경을 요구하는 북한의 견해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평화협정과 불가침 협정을 3자 혹은 4자 간에 하자고 하는데 동의도 해줬습니다. 정작 필요한 말은 우리의 성종과 관련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지적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개뿔로 무슨 말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뭐가 통치행위라는 겁니까? DJ 때 북한에 4억 5천만 불을 준 것이 통치행위라면 4억 5천만 불을 주고 그래 얻어낸 통치행위가 16년이 지난 지금은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노무현이 14정상회담을 할 때 그래 전형되었던 통치행위, 말 못할 행위가 뭡니까? 개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웃기는 소리들 좀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갖다가 바보 병신으로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그 영토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주민들도 한국 국민인데 부득이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한마디로 집단들이 북한을 강제로 이렇게 점령하고 북한 주민들, 한국 국민들의 일부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헌법 논리에 의한 지금 북한의 이 행태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유엔이 북한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가혹한 인권 탄압, 강제 수용소, 강제 노동, 강제 처형, 학살, 탈북자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송환, 그리고 처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미국의 네오콘들이 앞서서 존 볼트 유엔 대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매년 2004년부터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 2006년에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는 차마 미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니까 동의를 했지만은 2007년에 북한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기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반대죠. 자,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당신들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해도 되느냐, 기권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자라는 이 인간들이,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진짜 개새끼들도 이래 안 합니다. 이걸 가지고 통치행위를 갖다 붙여요. 제가 어제 TV에 제 옆에 앉은 뭐 그런 쪽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정말 제가 그걸 싸붙였습니다만은 억지로 참았습니다. 말장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요, TV에 나가도요, 매일 오늘 TV를 그만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어제 문재인 이야기할 때 문재인에 대해 할 말 다 했고요. 최순실이 이야기 나왔을 때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바로 모시라고 간신들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딴데 통치행위라고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불법을 자행하고 반역적 행위를 자행하고도 항상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며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국민들 앞에 강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작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치행위라는 말은 언금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20일날 결정했느냐, 11월 20일, 16일날 이미 결정되었냐, 문재인 측에서는 16일날 일부 이미 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송민순 장관 고소하세요. 법적으로 끝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일은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야기하지, 문재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당시의 기억이 오락가락 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요, 유승민이나 하태경이한테 맡기고요, 이정현 대표 입 좀 조심하십시오. 이번에 다시는 정치판에 문재인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그럼 문재인이 발을 계속 붙이고 있으면 어쩌랍니까? 다시는 대표 자리에 얼씬하지 않겠습니까? 친박들 좀 자중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힘을 가지려면 어제 내가 텔레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대통령이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에 대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라며요. 드나 들지도 않는다며요. 청문회 하자고 하고 대신에 문재인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기권과 북한에 물어보자 발언에 대해서도 문재인뿐만 아니라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에 대해서 전부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박수를 보낼 겁니다. 어제 이대 총장 최경희는요, 교수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전혀 정유연이 최순실 딸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 말하는 거 보니까요, 눈꽃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만둬야지요. 자, 지금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최순실이 딸이
독일의 국가대표로 승마 훈련만 간 게 아니라 2달 전에 유령회사가 급조되어서 자,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 마케팅 홍보를 대기업에 이렇게 해라 고 K스포츠가 권유했고 호텔도 뭐 사업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될 때 정경련 산하 재벌들 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대기업에 80억을 더 내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공개 녹취에서 나라 위해서 한 일이다. 내가 뭐 잘못했냐. 자, 최순실 차은택이 미르재단을 운영했다. 이 두 재단과 관계해서 일을 했던 한 사람이 녹취록 70개를 가지고 있다. 미르 운영은 차은택이고 그 뒤에는 회장님 최순실이 있다. 자, 차은택이 국책사업 기업 광고를 좌우할 만큼 힘이 막강했다. 이 미래부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고 있을 때 딸랑 종이 한 장만 추천 자료로 들어왔다. 참, 7 상당의 고위공직자를 하는데 종이 한 장으로 끝냈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난무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는 보면 최순실 딸 리포트에 망할 새끼, 비추함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체육과의 이 코칭론의 마장마술의 말 조정법이라는 A4 용지 8장짜리 리포트 내용에 보면 이 말을 강하게 세우기라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의 애가 한국 최고 명문 여자 대학에 들어가고 그 관리를 받고 학점을 받는 과정에서 베레벨 지저분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고, 저는 이것보다 더 문제가요. 교수라는 인간들이 그 조그만한 딸애한테 굽신거리면서 한마디로 제대로 학점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출석을 안 하냐, 얘 누구냐, F 때린다 해놓고 B를 주고, 이렇게 문법도 오탈자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곳곳에 밑줄을 치고 초동생 초보자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왜 그럴까요? 잘 하셨어요. 유라 학생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교과를 통해 더욱 행복한 승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개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말 진짜 창피하지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됩니까? 자, 어떻게 돈이 모이고 이 재벌들이라는 인간들이 권력의 냄새를 개같이 잘 맡는데 개같이 일해서 번 돈을 그냥 갖다 줬겠습니까? 실세가 아닌데 갖다 줬으면 최순실은 희대의 사기범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저한테 댓글 달아가지고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리 쉽지 마라 어쩌다, 그런 인간들 제 사이트 댓글 달지도 말고 들어오지 마세요. 자신 있으면 여기 출연해서 저하고 최순실 문제 한번 따져봅시다. 나도 최순실 문제 이런 거 안 하려고 많이 참았는데요, 이제 내 자존심이 상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순실, 정윤회와 함께 오래전 대통령 떠난 사람이라는 문화일보 올해 9월 21일입니다. 미르재단하고 이런 거 터졌을 때 나온 기사겠죠. 자, 거기에 보면요, 자, 미르재단 K스포츠가 터지고 거기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을 했고 그 배후에 최순실이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정수장학회에서 손을 뗀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재벌들의 돈으로 재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 계획에 재단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친박계 한 핵심 인사는 최 씨는 전 남편 정윤회 씨와 함께 이미 오래전에 대통령을 떠난 사람이고 대통령 주변 사람 중 최근 10수년간 최 씨를 만났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요, 이제 대통령하고 관계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이 사실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하고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이 나서서 뒤에서 조정을 해서 기업들한테 800억에 가까운 돈을 걷고
또 자기가 개인으로 하는 사업에 기업들을 갖다가 수십억을 투자를 시키고 또 기업들에게 말과 승마장을 스폰서 받고 또 딸을 갖다가 유명사립대학에 불법 입학을 시키고 독일에서 지금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 집에 딸내미를 돕는 사람이 승마 지원단이 8명에서 10명쯤 되고 전체 한 20명이 이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 성 같은 집에 꼭꼭 숨어서 산다. 방이 20개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사설을 했어요. 최순실 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자, 이 이대 입학과 관련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생기고 있다. 그리고 독일 전지훈련 갔을 때 K스포츠 재단 직원이 동행했다는 정언도 나왔고 288억을 모금해 만든 K스포츠 재단 관계자가 왜 딸 정씨 승마훈련에 따라갔는지 또 의문이다.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이 다니던 마사지 센터 운영자였다. 정씨가 출전했던 승마대회를 감사했다가 미운 틀이 박힌 공무원들은 자천됐다가 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났다. 어딜 가나 이 모녀 이야기뿐인데 국회에서는 여당이 결사적으로 정인 채택을 막았다. 공식 직함도 공적 권한도 없는 최 씨와 그 딸 둘을 위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는 게 맞느냐? 130년 전통의 명문 여자 사학도 흔들리고 있다. 그 5억의 당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국내에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랬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청와대나 친박의 핵심 관계자는 최순실이 오래전에 대통령을 떠난 사람이고 청와대는 관계하지 않았고 전부 선동이고 유언비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은 왜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나 국회 정인 채택이나 이런 조사를 막습니까? 이정현 대표 왜 막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도 모르는 오래전에 떠난 사람을 청문회에 세우는데 오히려 빨리 세워서 대통령하고 관계를 갖다가 국민 앞에 해명하고 털어야지. 왜 막고 있습니까?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을 바보로 합니까? 세월이 가면 이게 안 터질 거라고 봅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100배, 1000배를 해먹은 사람도 있을 건데 권력자 중에 그런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해먹어서 별로 자본도 안 납니다. 해먹으려면 해먹는 육하 원칙은 갖추고 해먹어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70년대 스타일로 올드하게 해먹으면 안 됩니다. 관계없다며요. 그러면 청문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나서서요. 검찰총장한테 최순실이 하고 그 딸 잡아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법정에 세워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짝 불가 아닙니까? 돈을 누가 내라고 지시했는지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발언과 북한에 물어보자고 한 발언도 청문회 같이 하자고 한번 하세요. 정치 좀 심플하게 할 수 없습니까? 아, 최순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이 뭐라고요? 이 모녀간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그냥요, 2년 전이죠, 벌써. 척근들 다 좀 물러나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그 추운 날 수십만 명이 거의 개고생하면서 정권 창출했습니까? 관계 없다며요. 왜 관계 없는 이 허접한 모녀간 하나를 정리를 못해서 정부 여당이 이질아닙니까?